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너희를 참치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참치형과 함께 셀트리온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그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유야 뭐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지금 19만 원대에서 강력한 이 악성 매물들이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좀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서는 또 매수 물량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성 물량들이 일정 부분 소화가 되면 다시 한번 셀트리온 주가는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봐야 되는 이런 매크로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지,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한 부분은 이제 금리가 되겠죠, 금리. 이번 그 고용 이 지표가 이 컨센서스 대비하고 하회가 나오면서 좀 약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서머타임 시작되고, 다음 주에 C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CPI랑 PPI까지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다음 주가 약간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수모요 일정들이 사실 중요할 것이고, 이것이 이제 6월 달 정도의 금리 인하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시계가 다시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번 더 이제 인하 재개를 할 것이다. 올해는 한 3번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 지금 요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FOMC 위원들이 이 점도표를 새로 찍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3번 정도로 지금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올해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86% 정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좀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승 시점을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 3월 말부터 4월 달 정도를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 정치적인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 뭐 다시 구속 취하되고 막 하여튼 요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탄핵 관련한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될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좀 증시의 어떤 방향성이 조금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이 탄핵에 있어 갖고 좀 사례를 본다라고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기각이 되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복귀되면서, 그때 당시 코스피는 2.5% 하락했고 다음 날에도 마이너스 5% 정도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파면되면서 코스피가 올랐고, 그 이후에도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도 사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때와 같이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약간 이 또 좀 증시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복귀가 되면 증시에 대한 이런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런 이제 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뭐 좀 굉장히 우리 증시도 좀 변동성을 보여줄 예정인데,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거든요.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아래 꼬리를 좀 크게 달았습니다. 아래 꼬리 크게 달았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세가 꽤나 이제 들어오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줄여줬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도 어느 정도 이제 5일선 구간에서 좀 바닥을 좀 모색하는, 단기 바닥을 모색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다시
5일선을 좀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이제 CPI의 어떤 변동성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증시가 한번 다시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전을 주는 그런 흐름을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지수 역시도 21선 지지를 딱 받아주고 다시 121선 회복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한번 요런 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뭐 이제 국내 증시 막 포기하고 미증시 가서 막 투자하신 분들 요즘 재미 없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테슬라도 지금 고점 대비하고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지금 거의 한 262불까지 고점 488불 대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고.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커다란 이익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분할로 잡아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셀트리온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알파벳 이런 친구들도 저는 지금 굉장히 지금 나스닥 기업 안에서는 잉여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수익률도 좋거든요. 지금 현재. 알파벳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부터 눈여겨볼 만한 이 나스닥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요건 좀 참고를 하시고, 갭 구간까지도 지금 메꿨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만약에 나스닥 쪽에 투자를 하실 거라면 알파벳 정도 저는 이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셀트리온 같이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셀트리온 역시 이제 보게 되면 어쨌든 뭐 이 감가상각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 뭐 다 지금 캐펙스도 좀 늘어나고 있고 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잉여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좀 개선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개선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요것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PBR 역시 이 성장주 치고 2배 정도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FCF가 증가하고 PBR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그런 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에 두시고 보셔야 된다. 한 종목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LG화학도 그렇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PBR이 1점대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주가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싸죠.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래서 조금씩 이쪽 업황도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 우리 뭐 헬스케어 역시도 뭐 마찬가지고 자동차 종목들 뭐 지주 회사들 많잖아요. 종목 담을 것들이 지금 코스닥 코스피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봐야 될 대형주 중에 하나가 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지금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돈을 다시 잘 벌어주고 있고 지금 뭐 사실 PER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이라는 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나 네이버 정도면 지금 좀 볼만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워낙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좌파 정권에서 또 강한 그런 좀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도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약간 좀 정치적인 부분이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셀트리온은 올해 이게 어떤 성장의 원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잘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기사가 이제 떴는데, 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시밀러 개발 이유 있었다. 시장 규모가 38.5조. 요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의 취지를 보게 되면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 매출액이 38조 4,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바이오 의약품 매출액의 5% 정도, 그리고 향후 연평균 17.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기업별로 본다라고 봤을 때 산도즈가 이제 17.1%, 화이자가 16.5%, 암젠이 13.6%, 셀트리온이 6.8%의 이름을 올렸다. 일라이 릴리보다 더 많은 이 비율로 지금 탑5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 유일하게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많은 제품 역시나 이제 휴미라, 블록버스터죠. 그래서 휴미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는 그 바이오시밀러들이 이제 팔리면서 매출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승인이 가장 많았던 약은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도 순차적으로 제품들이 나올 전망이고, 그래서 가장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회사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인데, 셀트리온은 올해만 해도 미국에서 3건, 유럽에서 4건의 허가를 획득했다. 당초 올해 안으로 11종에 대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 목표를 했으나 역시 이미 지난해 조기 달성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난달 11종 라인업을 완성시켰고, 지난 4일에는 FDA로부터 프롤리아, 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스토보클로 오션벨트 품목 허가도 획득을 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졸레어 시밀러가 또 미국 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퍼스트 무버입니다. 세컨드도 아니고 퍼스트 무버로서의 또 이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지금 글로벌 5조 시장의 규모인데, 뭐 어느 정도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의 점유율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면 역시 실적에 굉장히 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트룩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거의 30%대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30%, 유럽에서도 지금 뭐 30%대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고, 허즈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는 재미없지만 지금 뭐 일본 시장을 아주 그냥 완전히 잡아먹고 있습니다. 72% 정도. 이거는 거의 뭐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거의 29% 정도 차지하면서 1등에 대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죠?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지. 그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재미는 없지만 조금씩 재미를 좀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현재 그려주고 있다. 유플라이마가 어쨌든 간에 조금 미국에서도 올라와 주게 되면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인터체인저빌리티를 또 확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좀 비집고 갈 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교환성. 그리고 배그젤마도 지금 미국 쪽에서 6%대, 6, 7%대로 또 점유율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워낙 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29%. 특히나 지금 핀란드에서는 92.6%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배그젤마도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성장하면서 유럽 점유율 1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다. 이거 완전 이 다국적 글로벌 완전 기업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진펜트라 역시 최대 매출을 또 달성을 해주고 있으면서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이제 매출액에 대한 이 추정치가, 그 실적 추정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그 매출에 대한 이런 마진율 개선으로 인해 갖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잘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 주가로 당연히 화답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뭐 EPS도 마찬가지고 뭐 BPS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이전보다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3조 5천에 대한 매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3조 5천 정도 이번에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2025년 4조 6천 뭐 조금만 더 하면 여기서 5조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은 예, 착착착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또 자사주를 또 신청을 하고 좀 짜증나긴 했는데 오히려 더 요즘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하면 짜증이 나 죽겠어요. 더 눌렀다 계속해서 좀 자사주 매입 그 신청이 들어오면 약간 눌렀다 가는 경향이 있어갖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 한 60% 정도 체결이 됐는데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체결돼야 되고요. 그리고 수급 내용을 좀 뜯어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양매도세가 물론 나오긴 했지만 이 내용을 딱 보게 되면 그대로 보험, 투신, 사모펀드 얘네들이 매도를 안 쳤어요.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기금 조금 매도했지만 뭐 괜찮고 요 정도는 뭐 기타 법인 뭐 이건 자사주. 그래서 수급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눌렀다라고 하면 그 외국인들이 좀 눌렀죠. 특히나 이제 JP 모건 쪽에서 좀 눌렀고 그리고 이제 신한증권 창구에서도 좀 누르는 이런 좀 부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 바람에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눌렀다라고 눌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이제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5일선 구간에서 등락을 막 보여주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은 뭐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바로 뭐 이런 식으로 양봉을 좀 세워주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사실 볼린저 밴드를 뭐 잘 보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딱 뚫어내면 안으로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려는 이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볼린저 밴드 안에서 놀 확률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95% 정도, 90%에서 95% 표준 편차. 10%대를 가정을 한다 해도 90에서 95% 정도 뭐 요 정도로 이제 확률로 이 안으로 결국엔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 여기서 이탈했지만 이 안으로 금방 바로 들어오잖아요. 이탈했지만 바로 들어왔고 그런데 여긴 뚫어냈는데 바로 들어왔고 여기도 뚫어냈는데 바로 들어왔고 약간 요런 이제 흐름들이 좀 지금은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뭐 조금 지수가 안 좋아갖고 깊게 밀어버린다 해도 18만 1,000원. 깊게 밀어버린다 하더라도 18만 1,000원.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여기서 나왔던 이런 악성 매물들을 요 구간에서 현재 소화하는 구간이다. 요것만 좀 잘 뚫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주지는 않고 있다. 결국에는 주봉상으로 여기를 좀 잡아먹고 올라오는 이런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왔으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볼벤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따라가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려면 이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받쳐줘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매크로한 부분들도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치형 교육방에 좀 들어오시면 뭐 다양한 정보들, 뭐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댓글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